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나선 중국 재발등 찍어 유럽도 앉아서 날벼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체제에 대해서 대응한 것이죠. 중국은 지난 5월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에 대한 대제를 발표한 데 이어서 2차 반격으로 이번에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설정한 것입니다. 지난 10월에 미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이어서 일본과 네덜란드가 각각 반도체 장비 및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것 또한 9월에 통제하기로 한 것이죠. 지금 미국의 장관이 방문을 하죠. 특별히 앨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번 6일에서 9일까지 내일이죠. 바로 내일 방문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기선잡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번은 자기 자신의 발등을 찌겠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 수출 통제를 단행하는 중국이 당장의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에 나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도 중국의 관련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은 단기적으로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이 일을 헤치고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유럽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줄타기 외교를 하던 유럽은 이제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이번 제재로 인해 유럽이 추진하던 녹색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EU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지금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낮췄죠. 그러면서 디리스킹으로 거론했다는 이유로 EU 외교소장이 중국 방문 며칠 전, 그래서 10일 정도에 방문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거절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이번 수출 통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재발등에 발등을 찍었다. 그러나 유럽은 앉아서 그대로 된통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나선 중국 재발등 찍어 유럽은 앉아서 날벼락입니다. 자, 그림 하나 올려드린데 이게 갈륨과 게르마늄 생산 국가를 지금 나와 있고 갈륨과 같은 경우는 중국이 94%, 게르마늄은 90%를 만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 통제했을 때 지금 다른 나라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냐라는 그런 측면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갈륨과 같은 경우는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가 가장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갈륨과 같은 경우는 이 생산할 때 알루미늄을 정제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이기도 하고 그저 게르마늄을 만들면서 나오는 부산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알루미늄과 게르마늄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 이것 때문에 지금 갈륨을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도 이게 만들어질 것이다. 부산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부부는 갈륨과 게르마늄 모두 30여 개 품목의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 국가들은 공급망 체계의 다변화에 나서고 있고 미국 등 G7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기라고 전해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반도체 허들을 높이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중국은 이번 조치를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중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은 한국, 미국,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죠. 대만을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대만의 TSMC가 있는데 TSMC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곳에 대한 공급은 해줄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한국 정부는 중국의 이번 발표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반도체 소재 확보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를 논의했고 일본 정부도 향후 논의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내용은 이번에 중국이 수출 규제한 반도체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특성과 어디의 분야에서 지금 이것이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세관 청소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의 입출국을 통제하는 기구이죠. 여기서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세관법 등 규정에 따라 갈륨과 게르마늄의 관련 부품들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시행 시간이에요. 내달 1일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미국 장관의 방문, 앨런 장관의 방문 그 시기가 6일부터 9일, 바로 내일부터 9일이라는 점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괜찮아지면 이것에 대해서 시행하는 시행칙도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갈륨 계열로는 금속갈륨, 지라갈륨, 산화갈륨, 인화갈륨, 갈륨비소, 인듐갈륨비소, 셀레람 갈륨, 안티모나 갈륨 등 8가지. 게르마늄 계열로서는 금속 게르마늄, 이산화 게르마늄, 사염화 게르마늄, 아연 게르마늄 이나물, 대역 용융법 게르마늄 인곳, 게르마늄 에피텐셜 성장 기판 등 6가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통계 대상이 된 8가지 갈륨 중 반저량 갈륨비 소재는 군용 데이터와 위성통신, 광섬유 통신 소재로 사용되며 갈륨비소는 2세대 반도체 소재로 널리 사용되는 현재 반도체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재의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반도체를 한국에서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지라갈륨은 대표적인 3세대 반도체 소재로서 5G 통신 반도체, 급속 충전기, 전기차, 파워 반도체, 레이더 등에 이용이 되지만 이 지라갈륨이 없다 할지라도 실리콘 카바이드로 이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별로 되지 않는다라는 분위기죠. 아시아통신망의 통계에 따르면 갈륨 생산량의 80%는 반도체 산업에서 소비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갈륨 최대 생산국으로 채굴된 갈륨은 미국, EU, 일본, 한국 등에 수출해왔고 중국은 이 갈륨 가공 업체를 제품을 다시 수입해왔죠. 중국 내 정밀 가공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갈륨을 수출하고 갈륨 가공 제품을 다시 수입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갈륨 가공 기술 혁신을 성공해 자체 가공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 때문에 이번에 갈륨 수출 통제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또 다른 제재 품목인 게르마늄의 경우 적외선 광학, 광섬유, 태양전지 등에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특히 첨단 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로 알려지고 있죠. 미국 지질조사국의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게르마늄 매장량은 8,600만 톤이며 미국이 41%가 매장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미국의 매장량 이게 41%가 된다라는 점. 그런데 미국과 같은 경우는 아직 이 게르마늄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중국은 2위, 러시아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게르마늄 채굴 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현재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10여 년간 세계 게르마늄의 68.5%를 공급해 왔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원가가 저렴하다, 채굴 원가가 저렴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분야도 지금 빠르게 인건비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대 매장국이지만 1984년 게르마늄을 국방 비축 자원으로 지정해 채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개발하지 않는 상황이죠. 중국 외교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의 천펑잉 연구원은 중국이 전세계적으로 희귀한 핵심 금속을 서방에 공급하면 서방이 이를 활용해 반도체를 개발해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만큼 중국 역시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번에 반도체 소재에 대한 이러한 수출 통제 이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는 동안 수출 통제를 통해 제한된 광물 자원을 보호하는 것도 일종의 국가 보안이라 얘기하면서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중국이 이번 수출 통제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전 세계의 반도체 업계를 큰 위축을 받아서 중국에 무릎을 꿇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무릎을 꿇고 미국도 우리가 수출 통제를 하니까 큰 문제가 생기니까 중국과 같이 이 협력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갈륨은 대표적인 반도체 소재이고 갈륨이 없으면 생산이 불가능한 반도체 제품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 한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에 핵심 금속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왔으며 갈륨과 게르마늄을 일정 부분 비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영향은 없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갈륨의 경우 전 세계는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만큼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통제를 통해서 오히려 중국이 손해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하면 당장의 득보다 실이 덜 클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이번 조처가 글로벌 반도체 생산 등에 실질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중국이 광물 자원 무기화를 과도하게 밀어붙인다면 자국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기술 굴기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맞서 자원 무기화의 카드를 사용하자 주요 국가와 기업들이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래서 중국을 지정학적 리스크의 나라로 보고 이 리스크 차단에 서두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일부 기업들은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거나 중국과 글로벌 시장을 분리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강력한 반도체 규제를 더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더욱더 강력한 반도체 규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향후 몇 주일 내에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기술과 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처를 발표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중국 업체의 접근 제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중국 업체 제한에 나서는 것은 현재 중국 내 AI 산업의 제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통해 엔비디아의 A100, H100의 수출 통제를 하였고 최근 통제를 준비하며 그 호환품인 A800, H800의 차후에 나오는 AI 반도체 수출 통제도 모조리 통제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 내 자국 클라우드를 이용해 AI를 이용하려던 업체들이 이제 눈을 돌려 특히 미국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 루트조차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면 AI 반도체를 이용하고 있는 아마존의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중국 업체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 의회는 이와는 별개로 텐센스와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의 미국 내 사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산업에 대한 접근을 완전 통제하려고 하는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조치가 상무부가 마련하고 있는 첨단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 통제의 최종본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 수출 통제 최종본이라 할지라도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서 또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최종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설비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를 발표했고 향후 몇 주일 내에 수출 통제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는 수출 통제 최종본을 발표하고 여기서 지금 로직 반도체에 대한 14나노의 수출 통제가 이제 40나노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40나노까지 올라가게 되면 D램, 낸드 플래시, 그리고 일반 로직 반도체에 대한 이 레거시 공정. 지금 네덜란드가
발표했는데 ASML을 통해서 이 임몰전 방식의 두 종의 DUV 노광 장비를 제안을 했는데, 임몰전 방식의 DUV 노광 장비는 완전히 제외될 것이 지금 높아지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나머지 7개에 대한 제품도 어떻게 수출 통제가 될지는 지금 향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과 같은 45나노급으로 원하는 게 지금 미국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계속적으로 대화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봐야 될 것은 양날의 검이 되는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입니다. 이번 수출 통제를 통해서 물론 다른 나라를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광물 가격도 크게 뛸 것으로 보인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이를 계기로 일본, 캐나다, 미국 등이 독자적으로 이런 광물 생산에 나설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한국, 대만, 일본 등은 반도체 핵심 소재의 중국 의존도를 당연히 줄어들어 나갈 것입니다. 중국도 이를 의식하고 그동안 히토류 제재에 나섰지 않았지만 이번에 마지막 도박수를 보이고 있고, 이제 최종 도박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이 내보일 도박수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그리고 한국도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5번째로 알아볼 내용, 한국 정부 단기 수급 영향 크지 않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후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중국 정부가 발표한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업계는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 등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중국 외 미국 등에서 수입 중이고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고도 확보되어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반도체 공급용 가스 생산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게르마늄의 경우 대체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수입처 다변화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광해광업공단 관계자는 현재 40일 수준의 갈륨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비축량을 확대하고 수급 차질 우려시 신속히 방출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치의 단기적 수급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이나 중국의 수출 통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중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생산 차질이 없도록 대체제의 발굴, 그리고 비축 등과 함께 특정국의 의존도가 높은 품질의 대체 물질 기술 개발, 재자원화 등 대응 역량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죠. 자, 이번에 중국이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중국 의존도가 높은 물질에 대해서 이제 수출 다변화도 나설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럽도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대중 의존 위험성 깨달은 유럽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로 대중 의존의 위험성을 유럽이 깨달을 것처럼 보입니다. 러시아의 가스 의존도에 아무 소리도 못했던 유럽이 이번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속절없이 꿀먹은 벙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중국이 반도체, 전기차, 이동통신, 태양광 패널 등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핵심 광물인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로 유럽연합의 녹색경제 이행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죠. 블룸버그는 EU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에 쓰일 핵심 광물들이 대규모로 필요하다라면서 긴장 고조로 녹색 경쟁 이행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결국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이 정책을 이제 뒤로 물려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브뤼셀 소재의 싱크탱크 브리허의 신문의 연구원은 유럽은 현재 친환경 기술과 핵심 생산 요소에서 중국의 의존도가 높다라고 하면서 분명 이러한 긴장 고조는 유럽의 녹색 경제 이행을 더욱 곤란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서방이 중국의 광물 공급망에서 디리스킹을 하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린다라는
걸린다라는 게 가혹한 현실이라고 하면서 EU가 중국에 불균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죠. 여기에 EU 외교안보수장인 호세프 베레르 방중 일정이 중국 측의 취소 통보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보렐 고위 대표는 오는 12일 중국 베이징을 찾기로 했지만 방문 직전에 별다른 사유 없이 중국 측에 사실상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주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전략을 디리스킹을 언급한 것에 대해 불만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주요한 무역 경제 파트너로 규정하면서도 공급망을 포함한 핵심적인 의존성과 취약성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다각화할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을 향해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중단하고 즉각 완전하고 조건 없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도록 압박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러시아 때문에 곤욕을 당한 유럽이 이번에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로 또 다른 곤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미국과 동행해야 되는 유럽 입장에서는 현재 잊어줘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러가지 측면으로 중국이 재발등을 찍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히려 유럽이 그냥 된소리를 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가지 측면으로 볼 때 중국은 오히려 자신의 카드가 하나 남겨졌던 것을 더 나았는데 오히려 카드를 던짐으로써 이제 패가 다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